안녕하세요, 오세마티입니다. 오랜만에 아이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판타지 스타일의 책을 그려보겠습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콘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림이에요. 우선 정해놓은 컨셉에 맞게 책 표지의 정면과 측면을 그려왔어요. 게임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점으로 입체감 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의 어레인지에서 뉴 윈도우를 열면 같은 파일의 창을 새로 열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 창에서는 전체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다른 창에서는 그림을 확대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새 창 열기로 창을 하나 열어놓고 책의 형태를 투시에 맞게 그려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표지의 장식도 그려줍니다. 책 디자인은 우주와 행성 컨셉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캐릭터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스케치선을 정리해 볼게요. 러프 스케치의 투명도를 낮추고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선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러프 스케치 선을 지울 예정입니다. 색상이나 재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레이어의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색상과 재질이 다른 선을 따로따로 채색해 볼 예정이에요. 외곽 테두리가 심심한 것 같아서 테두리 부분의 형태를 수정했고요. 금장식을 추가했어요. 이번엔 레이어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게임 회사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면 레이어 옆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의 외곽에 흰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예요. 책 표지의 모서리 부분을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지워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검은색 브러쉬를 선택해서 레이어 마스크의 그림을 그리면 검은색 브러쉬로 그리는 부분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돼요. 이네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하면 레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디저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적용되지 않아서 원래 스케치선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지우개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다 보면 나중에 다시 그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그리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가렸다가 필요할 때는 흰 브러쉬로 그려서 다시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케치를 완료하고요. 이제 채색에 들어가 볼게요. 일단 회색으로 밑색을 먼저 깔아놓고 재질별로 다른 레이어에 기본색을 칠하도록 할게요. 먼저 마술봉을 선택하고요. 배경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선택되는데요.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를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되면서 배경을 제외한 책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셀렉트 메뉴로 가서 모디파이를 누르고요. 컨트랙트를 누르면 원하는 픽셀만큼 영역을 줄일 수 있어요. 선택 범위를 적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축소가 돼요. 이제 페인트 통으로 회색을 부어 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서 기본색을 칠해 볼 예정입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두 레이어 사이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아래로 꺾인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가 아주 간편하게 적용이 돼요. 이번엔 책의 기본 색상을 칠해 볼게요. 페인트 통 도구를 선택해서 올 레이어를 체크를 해야 다른 레이어에 그려진 스케치선을 인식해서 원하는 영역 내에서만 색상이 채워집니다. 페인트 통 도구의 단축키는 G입니다. 재질과 색상별로 기본색을 칠해 볼게요. 색상별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페인트 통 도구로 물감을 붓고 있어요. 책 표지와 종이, 금속 장식,
보석, 책갈피를 분리해서 각각 다른 레이어에 그리고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레이어는 아래쪽 레이어에 그려진 영역 내에서만 그림이 보여요.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할 때도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레이어 사이에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바로 해제가 돼요. 기본 색을 넣는 방법과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이제 페인트로 색상을 부은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메꿔 볼게요. 스케치선 가까운 부분을 꼼꼼하게 채색합니다.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브러쉬로 메꿔주세요. 이렇게 컨셉에 맞는 색상으로 기본 색상 채색을 완료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명암을 넣어 볼게요. 우선 책과 같은 형태의 명암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책의 형태대로 모양을 잡았고요. 큰 명암부터 잡아 볼게요. 빛 방향은 오른쪽 위쪽이고요. 약간 뒤쪽에서 앞으로 오는 빛으로 정해봤어요. 지금 보이는 세 면 중에서 빛을 바로 받는 윗부분이 가장 밝고요. 그 다음은 옆으로 꺾인 부분이 약간 어두워져요. 빛이 약간 뒤에서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앞쪽으로 꺾인 부분에 명암이 더 어둡게 들어갑니다. 이제 명암을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강조하면 명암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데요. 밝은 면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더 밝게 해주고요.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채색합니다. 이제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났죠?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명암을 넣으면서 책을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명암은 피랍이 있는 브러쉬로 채색할게요. 채색할 부분에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잠그고 채색할 건데요. 레이어의 영역을 잠그면 해당 레이어에서 이미 그려놓은 부분 내에서만 그림이 그려져요. 빛이 오는 반대 방향에는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림자도 넣으면서 채색하고 있어요. 금색 재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금색 재질은 밝고 어두운 명도차가 큰데요. 금색의 색상 팔레트를 먼저 그려두고 스포이드로 찍어가면서 명암을 표현해 볼게요. 금색은 어두운 부분에서는 붉은색을 조금 더 섞어주고요. 밝은 부분에서는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주면 자연스럽게 금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책갈피를 그려볼게요. 책갈피에는 O라는 글씨를 쓸 거예요. 제 채널명이 오세마트라서 O를 적고 있는데요. 영문으로는 채널명이 오아트입니다. O라는 글씨는 금박으로 만들어서 입체감을 내볼게요. 글씨 레이어 하나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배치하고요. 짙은 금색으로 채색한 다음에 금박의 두께만큼 아래쪽으로 몇 픽셀 이동할게요. 그러면 이동한 픽셀 수만큼 금박의 두께가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파란 책의 표지도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 둘게요. 책의 장식도 빛의 방향에 맞춰서 명암을 넣고 있어요. 책이 덮여 있는데 덮인 책의 종이는 자연스럽게 줄을 몇 개 그려주면서 종이 위에 그림자를 넣어주면 돼요. 펼친 책 그리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펼친 책의 투시나 종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금색 테두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고요. 그림자를 넣어가면서 입체감을 줍니다. 이번에는 별이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볼 거예요. 책 표지의 별 문양은 천문도의 별자리인데요. 먼저 FX를 클릭한 다음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할게요. 여기서 광택의 색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요. 사이즈를 조절하면 외부 광선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빛의 반대쪽에는 반사광을 넣을게요. 반사광은 빛이 주위의 바닥이나 다른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돼서 되비치는 빛인데요. 입체감을 표현하기에 딱 좋아요. 표지 색상 팔레트 옆에 반사광에 쓰인 색상도 추가해 둘게요. 이번에는 보석 재질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색상 팔레트를 먼저 만들어 둘게요. 보석도 금속처럼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색상과 명도 차이가 큰 편이에요. 보석은 약간 투명한 재질이라서 보석 안에서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책 모서리에 있는 다른 모양의 보석도 채색할게요. 다양한 형태나 색상의 보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보석 그리는 방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는데요. 보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카드 링크 위에 걸어둘게요. 스케치선 레이어를 잠깐 눈 감아 보면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제 스케치선에 색상을 넣어 볼게요. 검은색의 각각의 스케치선에 레이어를 잠그고요. 스케치선에 채색해 볼게요. 금색의 스케치선에는 짙은 금색을 칠하고 있는데요. 가장 짙은 금색보다 조금 더 짙은 금색을 사용을 해야 스케치선이 좀 보이겠죠? 파란색 표지도 짙은 파랑보다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채색했어요. 보석도 마찬가지로 짙은 보석색으로 칠해 볼게요. 책 표지 위에 금속 장식의 두께만큼의 그림자를 넣고 있어요. 그림자의 두께는 오브젝트의 두께와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엔 종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그림자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고요. 책갈피와 책 표지에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멀티플라이를 사용하면 아래쪽 레이어와 색상이 겹쳐지면서 조금 진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보다 조금 밝은 색상으로 칠해주는 게 좋아요. 보석 앞부분에 금테두리 장식을 추가할게요. 금테두리의 두께를 얇게 채색하고 있어요. 금테두리의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그림자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서 그림자를 그리면 아래쪽에 보석 레이어의 묘사가 그대로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그릴 수 있어요. 장식 위에도 금속의 그림자를 넣고요.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광택을 추가할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꾸고요. 브러쉬 속성도 오버레이로 바꿔볼게요.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만 살짝 브러쉬를 찍어주면 반짝이는 광택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타지 책의 채색이 완성되었습니다. 펼친 책을 그리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